안녕하세요 6학년 어린이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단원 공간과 입체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쌓기 나무를 가지고 활동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학교에 왔을 때 이제 주로 했었고, 이제 이번 단원부터는 그럴 필요 없기 때문에 집에서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학기 때 비와 비율이라는 단원이 있었는데, 이번 단원은 그 1학기 때 비와 비율에서 이어지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을 하기 전에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고 이번 단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해볼게요. 1학기 때 비와 비율이라는 단원에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비, 비율, 백분율,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는데, 이 비라는 것은 두 수를 나눗셈 방법으로 비교를 하는 것을 비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사과 3개, 배 4개, 요 3개, 4개를 B로 나타내려고 한다. 그러면은 3대 4라고 쓰면 됐었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게 비교하는 양, 그리고 뒤에 있는 게 기준양이라고 했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비율을 나타낼 때, 요 비를 가지고 비율을 나타낼 때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율은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그래서 기준량이 분모가 되고 비교하는 양이 분자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 3대 4를 비율로 표현하면은 기준량이 4고 비교하는 양이 3이기 때문에 4분의 3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혹은 이것을 이제 비율을 소수로 나타내려면은 분모를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4분의 3을 이제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10은 안 되고 100은 만들어 줄 수 있겠네요. 분모와 분자에 25를 곱하면은 100분의 75가 됩니다. 그러면은 0.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율은 4분의 3 혹은 0.75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백분율로 나타내는 방법도 한번 배워봤는데, 백분율은 기준량이 100일 때 비율을 백분율이라고 하죠. 그럼 백분율로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 4분의 3을 백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량을 100으로 만들어주는 방법. 기준량 이게 4니까 4를 10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25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은 분모에도 25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25를 곱해주면은 100분의 75가 됩니다. 그러면 기준량이 100이죠. 그럼 비교하는 양이 75이기 때문에 75%. 이렇게 해줘도 되고, 혹은 비율에서 그냥 곱하기 100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볼까요? 4랑 100이랑 약분하면은 4일은 4, 100을 약분하면은 25가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25는 75. 그런 다음에 뒤에다가 퍼센트 기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백분율을 나타냈었는데, 다 기억나나요? 비와 비율, 백분율. 이제 어렴풋이 다 기억이 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2학기 비례식과 비례배분 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울지 한번 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수학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 단원 도입 교과서 70에서 71쪽입니다. 그림을 살펴볼까요? 편백나무숲에서 음악공원까지 거리가 얼마일까요? 지도에 나온 축척을 이용해서 구해볼까? 지도를 보며 편백나무숲에서 음악공원까지의 거리를 알아보려고 하는군요. 지도에 나온 축척을 이용해서 실제 거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단원에서는 비례식과 비례배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70에서 71쪽입니다. 교과서의 그림을 살펴보며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봅시다. 먼저 이번 단원과 관련되어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볼까요? 6학년 1학기 4단원 비와 비율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표를 보고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을 비교해 봅시다. 포도 원액의 양에 대한 물의 양의 비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기준량은 무엇이고 비교하는 양은 무엇인가요? 포도 원액의 양에 대한 물의 양의 비. 이므로 기준량은 포도 원액의 양이고 비교하는 양은 물의 양입니다. 그래서 포도 원액의 양에 대한 물의 양의 비는 3대 2입니다. 기준량은 2이고 비교하는 양은 3입니다. 그리고 비율도 알아보았습니다. 비율은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눈 값으로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으로 나타냅니다. 즉,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비로 나타내는 활동, 비에 대한 표현을 읽고 비로 나타내는 활동, 비율을 분수 또는 소수로 나타내는 활동,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활동을 통해 비와 비율을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을 살펴봅시다. 비례식과 비례배분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까요? 여러분, 드디어 직업체험관에 도착했어요. 각자 어떤 직업을 체험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왔죠? 네. 전기자동차 전문가 체험을 하고 싶어요. 저는 과학자 체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전 사진작가 체험을 해볼래요. 각자 흩어져서 하고 싶은 직업 체험을 하고 오세요. 네. 여기는 과학자 체험을 하는 곳이에요. 과학자 체험을 위해 실험을 해볼 거예요. 와, 재미있겠다. 진짜 과학자가 된 것 같아. 한 모둠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유리막대 3개와 비커 4개가 필요해요. 책상 위에 유리막대와 비커가 알맞게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는 두 모둠이고 유리막대 6개와 비커 8개가 있어. 한 모둠일 때와 두 모둠일 때 필요한 유리막대 수와 비커 수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직업체험관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직업체험은 재미있었니? 네, 너무 재미있었어요. 같이 사진 봐요. 근데 사진기가 작아서 사진이 잘 안 보이는구나. 컴퓨터 화면으로 옮겨서 같이 볼까? 네, 사진기의 사진을 컴퓨터 화면으로 옮겨도 사진의 가로와 세로의 비는 같을까?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번 단원에서는 비례식과 비례배분을 배워봅시다. 연수와 친구들은 직업 체험을 하려고 하는군요. 여러분도 직업 체험을 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림 속 직업 체험의 각 활동 중에서 두 양을 비교하는 상황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어진 양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상황도 찾아보세요. 사진작가 직업체험에서는 사진의 가로와 세로를 비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멋진 사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 자동차가 달리는 거리와 충전 시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리는 거리에 따라 충전하는 시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과학자 직업체험에서 실험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의 양이나 도구의 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둠 수에 따라 실험 준비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구를 만들 때 필요한 나무판의 수와 그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구의 수를 비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들려는 가구의 수만큼 나무판을 알맞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과 제빵사 직업 체험을 하면서 만든 빵을 친구나 동생과 나누어 먹을 때 주어진 양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두 양의 비를 직관적으로 이해해야 하거나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속도와 거리를 측정하고 생활 속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물이나 대상의 전체를 주어진 비를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나누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통하여 4단원에서는 무엇을 공부할지 생각해 보세요. 이번 단원에서는 무엇을 공부할까요? 일정한 비의 관계를 공부할 것 같습니다. 두 비의 관계를 공부할 것 같습니다.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방법을 공부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양을 일정한 비로 나누는 방법을 공부할 것 같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6학년 1학기에서 배운 비와 비율을 바탕으로 비의 성질을 이해하고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낸 비례식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양을 일정한 비로 나누는 비례배분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원을 다 배우고 난 후 해결할 수 있어야 할 질문을 살펴봅시다. 주어진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비례식을 어떻게 나타내고 풀 수 있을까요? 비례식과 비례배분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까요? 이 단원을 다 배우고 난 후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해요. 네, 우리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울지 한번 잘 알아봤나요? 우리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1학기 때 배운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지금 바로 수학 익힘책 47쪽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영상 끝에 수학 익힘책 풀이 영상을 넣어놓을 테니까 지금 바로 47쪽 해결해 보시고 풀이 영상을 보면서 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학 익힘책 47쪽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혜는 알뜰 시장에서 초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초대장의 가로와 세로의 비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비, 무엇에 대한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순서대로 가로가 지금 20cm고 세로가 13cm니까 순서대로 20대 13이라고 비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2와 5의 비, 무엇이 기준인지 안 나와 있으니까 순서대로 2대 5라고 쓰면 되고, 두 번째는 7에 대한 3의 비, 무엇에 대한이 기준이라고 했죠. 기준이 뒤에, 비교하는 양이 앞에, 그래서 3대 7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의 4에 대한 비, 요게 기준이죠. 4에 대한, 그러니까 4가 뒤에 기준, 9가 비교하는 양, 그래서 9대 4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슬기 네 반 학생은 모두 25명입니다. 그 중에 남학생이 15명이고 여학생은 10명입니다. 다음에 비율을 각각 구해보세요. 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비율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봅시다. 남학생 수에 대한 여학생 수의 비율, 요게 기준이죠. 남학생 수 15가 기준이고 10이 비교하는 양입니다. 그러면 기준량이 분모로 와야 되겠죠. 비율이니까 기준량이 분모, 우리 비교하는 양이 분자, 15분의 10이 되고, 약분 가능하죠? 약분하면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15분의 10이라고 써도 정답은 맞습니다. 다음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전체 학생 수에 대한이라고 쓰니까 전체 학생 수가 기준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25가 기준이고 남학생 수의 비율, 남학생 수가 비교하는 양, 그러면 기준량이 분모, 비교하는 양이 분자, 25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분 가능하죠? 약분하면은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학생들이 가고 싶은 체험학습 장소를 조사하여 표로 나타냈습니다. 50명의 학생 중에 미술관에 가고 싶은 학생과 놀이공원에 가고 싶은 학생은 각각 전체 몇 %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여기 빈칸을 채우면 되겠죠. 그럼 미술관에 가고 싶은 학생은 전체 50명 중에서 7명이니까 비율은 50분의 7이고 이것을 100분율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놀이공원도 마찬가지. 50명 중에 놀이공원에 가고 싶은 친구는 13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50분의 13인데 이것을 100분율로 나타내려면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계산해 보면은 약분 50으로 약분되죠. 50으로 약분하면은 1이 되고 2가 돼서 7이 14. 그래서 미술관에 가고 싶은 친구는 14%, 놀이공원에 가고 싶은 친구는 50으로 약분하면은 1, 2. 그래서 13 곱하기 2는 26%. 그래서 놀이공원에 가고 싶은 친구들은 26%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하자면은 백분율이 학생 수의 2배죠. 2배. 백분율이 지금 학생 수의 2배입니다. 그죠? 이것도 2배, 이것도 2배죠. 그러니까 7에다가 2를 곱해주면은 백분율을 알 수 있고 13에다가 2를 곱해주면은 백분율을 알 수 있죠. 이런 방법으로 풀어도 되겠습니다.